평소에 좀 이렇게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들으셨어요? 아, 아,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또 제가 또, 예, 예.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그래, 그- 그렇게 봐주셨으면 너무 네. 좋죠. 예. 아,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선생님께서는? 영업사원이죠. 아. 푸드링컨 판매하고 있고. 네. 저번에 영상 또 올려주셨잖아요. 한번. 네. 에비에이터랑 노틸러스 차량 리뷰를 한번 그때 네. 찾아뵀었는데. 네. 또 이번 제 차로 또 네. 제 리뷰를 진행하게 돼서 네.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모델 Y를 또 제가 제 채널 최초로 오너분을 모셨는데 네네. 그 포드 영업사분이 그 타브랜드 차를 타면 혼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희는 네. 영업사원이잖아요. 네. 제가 한 달에 거의 한 3,000km는 타요. 네. 주행거리가 이제 길다 보니까 네. 요 정도는 암묵적으로 조금 네.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압박이나 뭐 이런 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예를 들어서 포드 뭐 전시장 가면서 내가 이번에 BMW 샀다 막 이렇게 아, 자랑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이제 뇌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전기차 타고 있다 정도만. 예. 왜냐면 주행거리 길다 보니까 네. 유지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면 포드도 전기차 내놔라. 뭐 그렇죠. 이렇게 차라리 했죠. 포드에 만약에 마하 2가 나왔으면은 네. 제가 이거 안 하고 그거 했죠. 왜냐면 저희 차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저희 차 타면서 판매할 네. 때도 제가 타봐야 고객님들과 소통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희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테슬라 모델 Y를 네. 하게 됐죠. 그러니까 포드도 빨리 좀 이렇게 전기차가 좀 나오는 날이 좀 이렇게 기대. 바로 기변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 차는 지금 2022년식이죠. 6월 7일 날 출고했어요. 7,600 정도 탔고 네. 요거가 아마 22년식 음. 초부터 아마 네. 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라이젠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안에 있는 그 네. CPU가 히팅 와이퍼라던가 뭐 화생방 모드 네. 뭐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가격은 어느 정도 주셨어요? 저는 7,600짜리였는데 예. 보조금을 380만 원 받아가지고 7,230만 원, 4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이거를 제가 그냥 구매한 게 아니라 네. 예전에 BMW 이제 i4를 계약을 제가 한 3개 정도 이거 기다리는데 이제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기다리는데 진짜 아예 뭐 기약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 동생이 모델 3 롱레인지 타고 있길래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타봤어요. 전기차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토크감에 매료가 돼가지고 아예 네네. 이거는 i4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그냥 테슬라 사면 되겠다. 해서 모델 3를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델 3는 네. 모델 Y로 네. 그것도 즉시 출고 운용 리스트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또 견적도 저희가 다 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한 선납금을 이제 한 1,700만 원 정도 넣고 네. 해서 월 한 78만 원대 정도로 괜찮네요. 그럼. 네,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 인수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왜냐 하고 났을 때 예. 한 2천만 원 가량 지금 금액이 차량 가격이 지금 9,600만 원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손해 볼 게 전혀 없죠. 또 그만큼 또 만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차를? 만족하죠. 차는 장점도 엄청 많고 예, 예. 단점도 많은 차입니다 이 차는. 그래요? 그럼 일단 단점부터 가시죠. 예. 단점은 내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사실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뭐 네. 언급은 아예 안 드릴게요 이런 거는. 네. 잡소리. 근데 주행 중에 잡소리가 지금 7천 탔는데도 네. 막 어디서 막 스티커 떨리는 소리도 막 나고 네. 주행 중에 계속 막 그 신경 쓰이게 하는 딱 소리도 나고 이 잡소리가 좀 저는 제일 치명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들리는 그 소리가 한 번씩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거든요 그 소리가. 지금 오시면서 소리 났나요? 여기서는 안 났어요. 왜냐면 제가 몇 개 잡았기 때문에 도어가 네. 이 단차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주먹을 때려서 넣으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이쪽이나 뭐 이쪽 안에 그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대요. 예. 근데 그 주행 중에 바람이 살짝 들어오면서 스티커가 이게 떨리는 소리가 또 나요. 이걸 떼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출고 그 상태로 딱 봤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일단 AS는 제가 아직 안 받아봤어요. 네. 근데 AS가 조금 악명 높더라고요. 카페를 보니까. 음. 뭐 사고 나면은 뭐 기본 뭐 두세 달이다. 근데 사실 렌트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잘못 안 해도 그쪽에서 빌려준 게 한 달 정도 되니까 두 달은 그럼 좀 못 타야 되죠.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기간도 좀 길다고 하니까 뭐 물론 운이 좋으면 한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노카도 뭐 빌려준다 하는데 네. 특정 상황을 제가 아직 겪어보진 못해서 네. 어쨌든 AS를 많이 단점으로 꼽으시길래 네. 카페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래서 AS가 단점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요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제가 시공을 한 겁니다. 80만 원 정도 주고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밋밋해서 사실 이게 미관상 뭐 좋으라고 한 건 아니고 예, 예. 보시면은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예. 이게 밤에 보시면은 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두워요. 예. 이걸 켜도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내부가. 네. 근데 밤에 요거를 앰비언트를 해놓으면은 예. 보여요.
밑에 푸등도 제가 다 해놨거든요, 일부러. 요런 것 때문에 사실 앰비언트를 시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두워요, 이거.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 모델 Y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쵸. 지금.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좀 줄었던 거죠. 그쵸, 이제 380만원. 안산시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안산시 기준 380. 네네네네. 잘 받으신 분들은 얼마 정도 받으셨대요? 이게 안산에서? 롱레인지 기준으로 그래도 한 5, 600은 받으시지 않았을까? 600? 한 5, 600. 네. 한 600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UGB 얘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그만큼의 그 가치를 이 7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살만한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네. 일단은, 그냥 가라고. 네,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7천만 원에 대한 네. 메리트. 사실은 이 차,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가 이제 처음이니까 UGB나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빠른 게 좋아서 그냥 구매했거든요, 사실. 빠른 게 좋다. 네, 빠른 게 좋아서 구매했는데 네. 7,600만 원에는 지금 다 사지 않을까요? 지금 7,600만 원에 모델 Y 준다 하면? 왜냐면 금액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만큼 테슬라의 약간 입지가 좀 많이 커지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7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운전해보니까. 근데 9,600은 아니. 진짜 그거는 그 돈 주고는 네, 못 살 것 같고 절대로. 네네. 그 돈이면 일단 선택지가 네. 굉장히 다양하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안전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배터리 자체가 좀 네. 그 일체형이죠. 네. 일체형이라서 이게 사실 불이 나게 되면은 네. 한 번에 팍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불이 붙었어도 네. 제 발 쪽에서 네. 이제 2열까지도 그냥 불이 확 번지는 거죠. 한 5초 만에. 음. 저도 나갈 네. 새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것도 조금 생각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원통형이라서 네. 이 불이 붙어도 번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가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좀 벌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테슬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 기존에 탔던 차가 어떤 걸 타셨어요? 저는 이제 말리부 탔었어요, 쉐보레. 그러면 뭔가 그 운전 재미도 조금 이렇게 추구를 이제 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말리부가 물론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쵸. 예. 그래도 요 차를 고려하시면서 어떤 주행 성능, 퍼포먼스 이런 것도 되게 좀 보신 거죠, 마음에 드신 거죠. 일단 토크감이. 토크가 한번 네. 느껴볼까요? 한번 밟아볼까요? 네. 한번? 밟겠습니다. 한번. 예. 이 정도.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참. 언덕에서도 굉장히 네. 또 스무스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사실 매료가 됐죠. 내가 진짜 빠른 차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뭔가 내연기관이 다른 느낌이에요. 아예 진짜. 다르죠. 예. 처음부터 이제 풀토크가 나와버리니까 예.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그러니까 내연기관 아무리 토크 줘도 뭔가 그 좀 터보레과 함께 이루어지는 스트레스가 좀 그쵸, 있는데 얘는 또 그런 게 없는. 그쵸. 초반 가속이 좀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120에서 130 올라가면 좀 이렇게 그 고장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얘는 그 120에서 좀 넘어가면 좀 어때요? 120, 130 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200까지 한 밟아봤는데 네네네. 뭐 전혀 뭐 이렇게 느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그냥. 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네. 배터리가 열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출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저도 좀 받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출력 저하. 근데 배터리가 이제 82%인데 예. 이게 좀 배터리가 좀 낮을 때는 조금 출력이 조금 저하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쪽에서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예.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차 뭐 반자율주행 기능 얘기 빼둘 수 없잖아요.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 네. 예. 오토파일럿은 가히 뭐 저도 이제 요번 처음 겪어봤는데 제가 어때요? 반자율주행 어때요? 네. 최고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은 저도 이제 포드링커에서 근무하고 저희 차도 반자율주행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곡률이 좀 예. 깊어지면 사실 풀리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네. 카메라로 이제 노선을 이제 노면을 이제 읽다 보니까 네. 그 라인을 그 곡률까지 다 계산해 지가 따라가요, 다. 뭐 이따가 뭐 예. 도는 구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영업사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적화된 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에 카톡이 오면은 급하게 보내야 되는 답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가 안 되는 경우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냥 걸고 바로 그냥 카톡하면 됩니다. 그럼 앞도 안 봐요, 이제 그냥. 예전에 앞을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지금 맹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기술 하나 때문에 네. 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만큼 되게 그 완성도도 그렇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기능이라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갔다 올 때도 예. 제가 운전 안 해. 얘가 다 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제가 안 하고 예. 얘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절중기는 뭐 손 떼고 좀 몇 초 간다 이런 느낌이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이제. 일단 얘는 이제 뭐 예.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예, 예. 그때마다 그냥 볼륨 조절 한 번씩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주면 되고 예. 굉장히 뭐 앞차선과 간격이라던가 예. 이제 라인을 잡아주는 기능이 발군이죠, 사실. 저 방금 우리 전시장 지나갔는데 네. 뭐 익스플로러 로켓 출고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네. 익스플로러는 네, 로켓. 왜냐면은 익스플로러가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 현재 입항식이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있는 거지 지금 다른 네. 차는 지금 네. 없고요, 많이. 로켓 출고 한 뭐 당일 출고 그건 아니죠? 당일은 안 돼도 제가 최대한 한 이틀, 3일 내로는 네. 돈만 빨리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출고가 다 어렵잖아요, 요즘에. 다. 예. 그러니까 로켓 입금과 함께 로켓 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믿고 입금 주시면은 네. 제가 바로 그냥 네. 자택까지 그냥 그러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출고 입금은 안 됩니다. 입금은 출고입니다. 네. 네, 간혹 뭐 그런 걸 뭐 요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건 아는데. 그렇죠. 그냥 출고만은 안 되죠. 네. 아, 요즘 뭐 자동차 좀 구하기 좀 많이 어렵죠. 요즘 많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요 모델 Y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이제 출고 그 운용 리스로 바로 뽑는 것도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꼈죠.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1년씩 넘게 기다리는데 네. 저는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그 견적을 제가 짤 수 있고 그러니까 금액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5월에 저희가 사업소득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종소세 부분에서도 사실 비용 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리스료로. 음. 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이폰은 그때 이제 네. 재고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만약 같은 시기에 아이폰이랑 얘랑 나왔다고 하면 어떤 걸 좀 하셨어요? 근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제가 원래 BMW 브랜드 자체를 좀 그 펀드라이빙 약간 네. 아이덴티티에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음. 공간성이 음. 보시면 위에 글라스 루프 개방감도 그렇고 네. 2열 공간감은 사실 아이폰이랑 비교할 수 없죠. 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네. 캠핑도 다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그래도 고르지 않았을까? 네. 강원도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강원도 이제 그 여행 같은 거뭐 가랑차를 다녀오셨을 텐데. 네네. 그럼 장거리 갔을 때 승차감. 승차감이요? 네. 근데 승차감은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은 아니고 뭐 남들이 너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승차감이 안 좋다. 네. 그래서 모델 Y나 모델 3, 뭐 테슬라 차량들이 다 지금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저는 처음 6월 7일날 딱 차를 받고 저희 같이 근무하는 딜러랑 같이 갔는데 네. 저희 타자마자 방지턱 딱 넘자마자 둘이 딱 눈을 맞췄어요. 딱. 괜찮은데? 요런 평을 저는 줬고요. 네. 실제로 이제 강원도까지 가면서 제가 느껴본 결과 제가 무딘 편이 아니고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네. 그냥 평범합니다. 안 좋지도 않고요. 다 네. 좋지도 않아요. 그냥 네. 평범입니다. 딱 평범. 근데 뭐 서스펜션을 교체하고 한다는데 저는 이제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딱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 외에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시기 전에 시승을 하잖아요. 네. 딱 방지턱 나올 때 다르죠. 그건 그런 차도 있죠, 포도에서도. 포드에서요? 네, 포드에서. 포드는 없어요. 포드랑 링컨은 그런 차, 얘보다 승차감이 네. 안 좋은 차는 없습니다. 얘도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얘보다 안 좋은 차는 그나마 머스탱 정도? 좀 하다하니까 얘는 서스펜션 타입 자체도 다르고 네.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저희 에비에이터 한번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거 진짜. 예. 이거 뭐 네. 진짜 걔는 뭐 느낌이 네. 안 나요. 그냥 방지턱 네. 넘어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지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네. 다가간다면 네. 모델 Y가 좀 오중화가 되죠, 승차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유지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강원 이게 그 전비? 네, 전비. 예. 이걸 이제 책정을 실제로 좀 하시는지.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예. 저는 제가 얼마를 썼는지 전기료.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나오시나요? 제가 한 2,500 정도 저번 달 탔는데 예. 딱 10만 원 썼습니다. 2,510만 원이요. 네, 2,500km에 딱 10만 원. 보통은 한 3, 40 정도 써야 되잖아요. 기름값도 그쵸. 따지면. 예. 근데 저는 딱 10만 원 정도? 그것도 10만 원도 뭐 슈차도 좀 쓰고 예. 해가지고 그런 거 집밥으로만 충전했으면은 네. 조금 더 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 충전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전기차를 보기 전에는 저도 네.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다른 차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네. 테슬라만큼은 네. 테슬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슈퍼차저라는 게 진짜 이게 인프라가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남들은 충전 네. 못하는데 저는 충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한두 개 깔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 전국에 많이 깔려있거든요. 요즘 많이 깔려있죠. 네, 그래서 그거 네. 때문에라도 충전의 불편함은 예. 전혀 없었습니다. 단
동해 같은 데 만약 갈 거면은 네. 그 DC 콤보라고 네. 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32만 원이었나?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거를 따로 구입은 하셔야 돼요.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실 거면.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뭐 어디든 있다고는 하지만 네. 특정 장소에만 있어요. 강원도 속초 롯데리조트 지하에 있고 그거를 사용하실 게 아니라 휴게소에서 만약에 사용하셔야 되면 DC 콤보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요 화면 딱 봤을 때 네. 저는 무서웠어요. 아, 와씨 내가 할 수 있나? 네. 어. 진입장벽. 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 네. 여기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속도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되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원페달 드라이빙도 그렇듯이 네. 여기에 키로수가 나오는데 네.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틀면은 제가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뒷차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네. 빠르게 오는지 느리게 오는지 네. 뒤를 볼 필요 없이 저는 여기만 보면 됩니다. 주행 중에도 계속 켜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네. 장점이라 생각하고 네. OTA라고 하죠. 업데이트 할 때마다 기능들이 막 생겨요. 지금 보시면은 깜빡이도 네. 이렇게 넣으면은 네. 보시면은 깜빡이 넣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예. 원래 여기였어요. 헐. 여기였는데 소비자들이 여기다 놓으니까 잘 안 보인다. 업데이트 좀 해줘라.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업데이트 하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좀 약간 매번 탈 때마다 좀 새롭지 않나, 차량이. 기능들이 하나씩 생기니까요. 뭐 애견 모드, 캠핑 모드 요런 것도 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컴퓨터나 뭐 핸드폰 네. 하나의 뭐 디바이스스럽지 않나. 탈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 그쵸.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기능들이 하나씩 생기고 막 하면은 그러니까요. 재밌죠. 네. 예전에 제가 르노 삼성 SM6를 2016년에 탔는데 네네. 디스플레이 화면이라고 해서 그 되게 터치형 디스플레이 화면 좀 네. 되게 이뻤거든요. 새로였잖아요. 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업데이트 안 되냐? 안 된대요. 그건 안 그래서 된다. 맨 처음에 신기하지 그 색상이 네네. 이게 좀 바꾸고 싶은데 업데이트해서 네네. 지겹잖아요. 네네, 그쵸. 요 차는 그런 지루함이 진짜 없으니까 그쵸. 이건 정말 큰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차를 타는 네.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뭐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차량을 테슬라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드백이 좀 빠르지 않았나. 원페달 시스템에 좀 멀미도 이제 유발을 이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있죠. 예, 그거는 좀 적응이 되셨어요? 지금 혹시 멀미 나세요? 저는 전혀 안 납니다, 사실. 왜 안 나냐면은 예. 제가 운전을 잘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숙련도. 숙련도. 그죠.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원페달 드라이빙 자체가 네. 엑셀을 놓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엑셀을 반대로 살살 놓는다고 하면 브레이크도 살살 잡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숙련되지 못한 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놔버린다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놔버려요, 이렇게 엑셀을. 이러면은 좀 멀미감을 만들 수 있죠. 분명히. 지금 두 번 했는데도 약간 좀 울렁거려요. 네, 제가 그냥 놨습니다, 엑셀을. 예, 예. 근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숙련자들은 예. 가면서 이제 엑셀을 좀 살살 놓죠. 살살 놓게 되면 브레이크가 살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처음엔 저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운전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네. 이제는 다른 차를 운전하기 좀 더 이상해진, 오히려 엑셀을 놨을 때 계속 네. 타력 주행을 하고 있는 그 차량을 보면은 네.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 완전히 저는 적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럼 이거 보험료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보험료가 제가 이제 저 개인으로 넣었을 때 145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배터리 특약까지 넣어가지고. 말리부 탈 때 제가 60만 원 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올랐네, 2배 정도. 그쵸. 근데 네. 포기할 수 없죠, 차를. 그쵸. 보험료 뭐 그게 대수인가. 일단은 타야 되겠다 싶어서 140 네. 정도는 그냥 네. 많이 비교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이제 모델 Y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뭐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뭐 네. 나머지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네. 많이 공부도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네.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한마디만 딱 드리고 싶네요. 한번 타보세요, 일단. 타보시고 시기상조라고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안 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전기차는. 타보니까. 물론 내연기관의 그런 감성, 네. 뭐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은 탈 수 있겠지만 네. 전기차를 안 탈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지금 해보면은 네. 충전에 대한 그런 인프라, 네. 그게 안 갖춰져서 보통은 진입을 안 하시는 건데 네. 그것만 된다고 하시면은 네. 구매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진짜. 무조건 타셔야 돼요.
넘어가는 추세죠, 지금 다. 그쵸.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